그러니까 누구나 코딩을 하는 시대지만 아무나 코딩으로 월 1,000만 원을 벌지 못한다는 말이야. 아니면은 캘린더 그 웹이든 아니면은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게 엄청 많은데 그게 팔리겠어? 안 팔린단 말이야. 왜 안 팔릴까?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565만 9천 원 정도. 그러면은 거의 한 1,100만 원이 넘는 수익. 돈 버는 바이브 코딩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만족하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바이브 코딩을 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돼. 아니 내가 만약에 돈 버는 바이브 코딩을 할 만두야. 너가 남자잖아. 그런데 너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늘 고민이 많잖아. 그치?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봐. 오늘 뭘 알려줄 거냐면 남자라면 평생 써먹는 월 1,000만 원 버는 치트키를 알려줄 거야. 그 주제가 바로 누구나 바이브 코딩으로 월 1,000만 원 버는 법을 알려줄 건데 여기에서 왜 하필이면 바이브 코딩이냐? 앞으로는 누구나 코딩을 하는 시대고 앞으로는 누구나 개발을 하는 시대가 쭉 올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기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거고 이 기준에 근거해 가지고 누구나 창의성이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가 앞으로 그 미래를 조금 더 잘 살 이 현재 바이브 코딩을 배우라는 의미는 아니고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너가 돈을 버는 법에 대한 기준점을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바이브 코딩을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줄 거야. 누구나 코딩을 하는 시대지만 아무나 코딩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나 또한 바이브 코딩을 통해 가지고 한 달 만에 1,000만 원을 벌었잖아. 뭐 내가 조금 있다가 수익도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를 보여주겠지만 이 부분이 누구나 가능한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배워놓으면 너가 앞으로 써먹을 일이 많을 거라고. 바이브 코딩으로 월 1,000을 어떻게 벌어야 할까? 그러면 바이브 코딩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바이브 코딩의 개념은 뭐냐? 참고로 참고로 이 채널은 여자는 되도록이면 안 봤으면 하는 채널이고 남자들이 봤으면 하는 채널이야. 왜냐면은 여자들이 싫어하는 용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남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 그리고 여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용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내가 그 채널에 설명도 적어 놨지만 남자들을 위한 채널이기도 하고 초보 창업가를 위한 채널이기도 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남자들이 봐라. 완도 너처럼 남자들이 봐야 된다. 자, 바이브. 이 바이브 코딩에 대한 이 개념은 뭘까? 바이브 코딩은 느낌 가는 대로 코딩을 하라는 얘기잖아. 바이브 레터. 레터야, 레러야. 뭐 레터인지 레런지 내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남자들은 이 용어를 다 알잖아. 여성분들이 이 느낌 가는 대로 나라는 사람을 위로할 때 쓰는 그런 도구지. 그러니까 느낌대로 이 바이브 코딩을 완성할 수 있냐 이거야. 그렇지 않잖아. 그치? 바이브 코딩의 핵심 개념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기획과 구조. 왜 기획과 구조만 알면은 바이브 코딩은 끝날까? 지금은 바이브 코딩이니까 느낌 가는 대로 하는 거잖아. 내가 코딩을 많이 안다 그래서 팔리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팔리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인 걸 많이 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팔리는 바이브 코딩을 해야 되는 거야 결국에는. 그러면은 기획과 구조가 전부라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개발자들과 외주를 주고 일을 해보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예전에는 어, 이 짜증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모르는 용어를 쓰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 그리고 띵가띵가 놀지. 띵가띵가 막 놀아. 그런 경우가 진짜 많어. 티가 나거든 그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면 그 기술적인 거를 모르면 어쩔 수 없이 개발자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짜증나는 일인 거지. 클라이언트나 사업가가 갑이 아니라 개발자가 갑인 거야. 당연히 안 그러는 개발자도 있지만 내가 만났던 대부분의 개발자는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하고 건방지고 자기네들이 뭐라도 되는 듯이 이렇게 행동하는 개발자들이 많았어.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 거지. 기획과 구조에 대한 건 내가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정해야 하는 게 있어. 정해야 하는 게 뭐냐? 돈 버는 바이브 코딩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만족하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바이브 코딩을 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돼. 아니 내가 만약에 돈 버는 바이브 코딩을 할 거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고 내가 내 만족하는 바이브 코딩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 개발자위지 그냥. 내가 30개를 만들었어. 바이브 코딩으로 제품을 30개를 만들었어. 근데 안 팔려. 그거 왜 만들어? 나는 지금 너한테 돈 버는 바이브 코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제품을 만드는 바이브 코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많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돈 버는 바이브 코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케팅이나 세일즈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정해야 돼. 내가 만약에 내 만족하는 프로덕트를 위한 바이브 코딩을 할 거라면 안 팔리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생각해 봐. 투두 리스트를 만들었어. 아니면 내가 캘린더를 만들었어. 그게 팔려? 그거 안 팔려. 아니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투두 리스트나 아니면 캘린더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게 엄청 많은데 그게 팔리겠어? 안 팔린단 말이야. 왜 안 팔릴까? 왜? 바이브 코딩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왜 안 팔릴까? 그거는 이걸 모르기 때문인데 내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줄게. 왜 안 팔릴까? 내가 이걸 모르기 때문이라 했잖아. 이 얘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제로투원의 피터 틸이 한 이야기야. 이 제로투원의 피터 틸은 꼭 이거를 정의를 하고 간단 말이야. 그 정의를 할 때 네 가지 기준이 있어. 이 키워드가 뭐냐면 10배 우월성이라는 키워드야. 피터 틸의 제로투원 책을 읽으면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스테이지가 네 가지 단계로 되어 있어. 네 가지 단계. 지금은 아이디어 검증하는 단계란 말이야. 그게 스테이지 1. 그러니까 아이디어 검증하는 단계를 꼭 거쳐야 돼. 그거를 거치지 않으면 코딩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디어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이 10배 우월한가를 평가를 하는 거야. 그 10배 우월하는 10배 우월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준이 있어. 네 가지. 내가 이 자료는 영상을 끝까지 보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내가 작성해 놓을 거야. 그러면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그냥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 스테이지 1이라는 거를 보면 돼. 내가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4까지인데 이거는 차근차근 영상을 찍으면서 업로드할 예정이야. 10배 우월성은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비용, 세 번째는 편의성, 그리고 네 번째는 품질 만족도야. 다시 얘기해 줄게. 첫 번째는 10배 우월성의 네 가지 기준은 첫 번째는 시간, 시간적으로 줄여줄 수 있냐. 두 번째는 비용, 비용적으로 가성비가 좋냐. 세 번째는 편의성이 좋냐. 네 번째는 품질 만족도가 좋냐. 이게 10배 우월하냐. 누구보다 어떠한 경쟁자보다 10배 우월성을 증명할 수 있냐. 이게 가장 핵심이야. 이걸 모르면 절대로 제품을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어. 제품을 만들 필요도 없고 제품을 만들어도 어차피 팔리지가 않아. 10배 우월성을 체크를 했으면 그 다음에 정의를 해야 되는 거 타깃을 정해야 돼. 타깃을 정의하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인구 통계학적 특성. 두 번째, 심리학적 특성. 세 번째, 행동적 특성이야. 그러니까 인구 통계학적은 나이나 성별, 직업, 소득, 뭐 지역에 대한 부분이고 심리학적은 뭐겠어? 가치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성격이나 관심사. 그리고 세 번째는 뭐겠어? 구매 습관이나 정보 채널, 사용하는 제품 서비스. 이게 행동적 특성이야. 타깃을 정의할 때 뭐 많은 사람들이 B2B, B2C 뭐 그다음에 뭐 B2G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잖아. 아니야. 이거는 내가 증명한 게 아니고 피터 틸이 이미 증명을 다 한 거고 메타에서도 이 방법으로 타깃을 정의를 하지. 인구 통계학적, 심리학적, 행동적. 이렇게 타깃을 정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타깃을 정했으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문제 상황은 뭐냐? 문제의 근본 원인은 뭐냐? 문제의 영향은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냅다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니까 맨날 개발 자의만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개발 자의만 해가지고 팔리냐고. 운이 좋아서 팔릴 수도 있지. 운이 좋아서. 근데 그 운은 예측이 안 되잖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 통제가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돼? 문제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든가 문제 영향이라든가 문제 상황은 이 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묘사를 해보는 거야 내가. 그리고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 다섯 번의 왜를 물어보는 거야. 다섯 번의 왜를.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고객이 겪는 가장 큰 손실이나 고통은 뭔가.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10배 우월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때 MVP 모델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도 테스트를 안 하고 팔아보지도 않고 그냥 냈다 만들어 버리니까 아무리 내가 코딩으로 바이브 코딩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도 팔리진 않지.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내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냐?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해볼게. 이 플랫폼이 내가 만들어 가지고 10배 우월성을 증명하고 그리고 팔고 그리고 1,000만 원 수익을 발생시킨 플랫폼이야. 여기 보면은 간호과정 보고서에 AI로 2시간 만에 완성이라 적어놨지만 실제로는 24시간이 걸리던 이 간호과정 보고서를 사실은 1시간도 안 되게 2시간 지금 2시간이라고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뭐 10분도 안 걸려. 실제로는 10분, 1시간. 간호과정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간호학 학생들은 꼭 이 플랫폼을 써봐라. 상위 1%만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아무나 가입이 되지 않아요. 아무나. 뭐 범용성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야. 이걸 통해서 내가 상위 1%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고통은 뭐냐? 이 플랫폼을 쓰는 사람들의 고통은 뭐냐면 실제로는 24시간 동안 잠을 못 잔다는 거야. 그러면은 내 생활이 없어지잖아. 과제도 해야 되고 내 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24시간을 줄여준 게 이 플랫폼이야. 이 플랫폼은 10배가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내 개인적인 생활이나 내 개발에 쏟는 시간이나 이거를 해결해 주는 플랫폼인 거지.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런 플랫폼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한 달 만에 월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었던 거지.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결제된 내용이고, 결제. 결제 이렇게 됐지. 29만 원, 뭐 20만 원, 뭐 1차 판매 52만 2천 원, 44만 원. 이렇게 해서 총 655만 5천 원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포코로 결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565만 9천 원 정도. 그러면은 거의 한 11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발생을 시킨 거지. 그지? 이렇게 한 달 만에 결제를 하게 만들었다. 만두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월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발생을 시켰다. 그러면 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떻게 구조를 설계를 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잖아. 내가 바이브 코딩 하는 거는 기획이랑 구조가 전부라 그랬지. 바이브 코딩은 기획이랑 구조가 전부야. 기술적인 거는 다 AI가 해줘. 그래서 우리가 바이브 코딩을 하는 거잖아. 우리가 이 플랫폼을 만들 때는 지금은 정식으로 사스 플랫폼을 오픈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노코드로 MVP 모델을 만들었어. 그런데 완벽하진 않았단 말이야. 뭔가 불안정했고. 근데 우리가 판매되는 거를 알고 나서 판매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MVP 모델을 빠르게 만들었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이브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은 자꾸 바이브 코딩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노코드로 만드는 거야. 내가 아까 바이브 코딩은 뭐가 전부라고? 기획과 구조가 전부라 그랬지. 그러니까 노코드로 빠르게 만들어서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돼.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 테스트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그 방법론을 내가 지금 설명을 할게. 무조건 처음에는 만드는 게 아니야. 노코드 만들더라도 노코드로 빠르게 만들고 테스트를 하는 거야. 타깃을 정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하기 위한 10배 우월성을 가치를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만든 다음에 내가 판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노코드로 MVP를 만든 다음에 판매를 해야 돼. 내가 바이브 코딩의 핵심은 뭐라 그랬지? 바이브 코딩의 핵심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두 가지 외에는 없어. 나머지는 기술적인 거니까 두 가지만 기억해. 바이브 코딩은 기획, 구조, 이게 전부다. 다시 말할게. 구조가 전부다. 그러면 기획과 구조의 차이는 뭐냐? 돈 버는 바이브 코딩에서 기획은 뭐고 구조는 뭐냐? 기획은 디자인이야. 디자인. 어디에 버튼을 붙일지, 어느 섹션에다가 내가 이 상자를 붙일지, 어느 구조에다가 이 버튼을 내가 그 콜투 액션을 붙일지. 그러니까 UI는 그냥 이런 디자인이야. 여기 상자, 여기 상자, 여기 상자, 여기 상자, 여기 상자, 여기 상자. 히어로 섹션, 뭐 카피, 뭐 이런 것들. 이게 디자인이야, 디자인. 그런데 UX는 뭐냐? 사용자 경험이란 말이야. 사용자가 들어와서 어디를 클릭했으면 좋겠다. 이걸 보고 어디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기획이야. 어떻게 작동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프론트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그럼 백엔드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백엔드의 어떤 거를 통해서 이 앞에 있는 프론트가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게 사용자 경험이라고. 그리고 백엔드에는 내가 사용자가 보지 못하는 어떠한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다. 유저가 머무르는 시간을 보고 싶다. 유저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보고 싶다. 어떤 페이지 머무르는지 보고 싶다. 이게 UX라고. 사용자 경험이라고. 이게 기획이야. 뭐 당연히 그 안에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뭐 리액트라든가 어떤 거를 써야 된다는 좀 나중 문제고, 그거는 완성을 해놓고 공부해도 늦지 않아. 진짜야 진짜. 내가 이 플랫폼 만드는 거 나 개발자 출신도 아니고, 이 플랫폼 만드는 거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 이거 한 달 만에 만든 거야. 한 달 만에. 그럼 노코드는 얼마 만에 만들었냐? 노코드는 하루도 안 걸렸어. 하루도. 그렇게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조는 뭐냐? 구조는 돈 버는 세일즈 구조를 말하는 거야. 돈 버는 세일즈 구조는 어떤 건지 내가 그거를 알려줄게. 이제 우리가 해왔던 거를 러프하게 알려주는 거야. 디테일한 건 내가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매출 성장 성형 모델 5단계 이론이야. 이건 이론이야, 이론. 이론이니까 뭐 그냥 이론이구나고만 생각하면 되지, 뭐 깊게 들을 필요는 없어.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이런 게 있구나. 나는 이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모든 세일즈를 시작을 해. 왜 내가 세일즈라 얘기를 하냐? 보통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아니야. 마케팅과 세일즈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바이브 코딩으로 돈을 벌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을 통해서 수익을 빠르게 발생하고 싶다면 세일즈를 알아야 돼. 자, 여기 보면 매출 성장 성형 모델에는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가성비, 두 번째 인지도, 세 번째 접근성, 네 번째는 신규 구매율, 다섯 번째는 재구매율.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제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인지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접근성이 좋아야 구매가 일어난다라는 이론이야. 그리고 나서 그 제품을 쓴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제품이 좋으면 그때 재구매를 한다라는 그런 이론인 거야. 이게 뭐 별로 어렵진 않지.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제품을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하는 친구들도 바이브 코딩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을 거란 말이야. 이게 가장 위험한 거지. 내가 그 제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 어떻게 알아? 대부분이 제조업 대표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바이브 코딩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전부 다 제품 만드는 거는 힘을 쓰는데
뭘 못하냐? 여기 인지도를 쌓는 부분을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시대는, 옛날에는 제품을 잘 만들어야지만 팔리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제품을 잘 만들어 가지고 팔리는 시대가 아니야. 인지도가 먼저인데 이 인지도와 제품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 지금 시대 바이브 코딩으로 내가 돈을 번다 생각해 볼게. 어떻게 해야 되냐? 제품은 아이디어야, 아이디어. 제품은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세일즈를 먼저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 매출 성장 성형 모델이, 예전에는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지도를 쌓고, 뭐 오프라인 내가 매장을 한다 그러면은 어떠한 상권 분석을 한 다음에 접근성을 좋게 만들고, 온라인이라면 어떤 채널을 선택하고, 그지? 어떤 채널에서 판매를 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선은 어떠한 채널을 선정해. 온라인 채널을 선정할 수 있잖아.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틱톡도 있잖아. 그런 채널을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일즈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완두 플랫폼을 팔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세일즈를 할 때는 퍼널이라는 게 있어. 퍼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퍼널은 지금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생각이 달라. 퍼널의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퍼널의 구조가 바뀐 거야. 이 퍼널의 구조가 바뀌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퍼널의 구조가 바뀐 거를 잘 모르지. 자, 내가 말하는 퍼널은 일반 퍼널이 아니라 가두리 퍼널이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가두리 퍼널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인지도를 쌓는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는 가두리 퍼널이라는 거야. 가두리 퍼널은 첫 번째는 본성 가두리, 두 번째는 유혹 가두리고, 세 번째는 정보 가두리, 네 번째는 전환 가두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육성 가두리,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경험 가두리야. 그런데 지금 현재 시대는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 특히나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많이 하고 있냐? 본성 가두리 유입을 시키는 거야. 유입 단계야. 자, 유입 단계를 시켜. 유입 단계를 시킨 다음에 유혹가들이, 외국 같은 경우는 유입을 시키지. 그리고 랜딩 페이지로 들어와. 랜딩 페이지로 들어오면 설득을 하지. 그러면은 구매로 구매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게 외국이야, 외국.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왜냐? 우리나라는 검색 공룡이 있잖아. 네이버라는 검색 공룡. 그러니까 이 바이브 코딩과 AI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어땠냐면, 유입을 하지. 그러고 나서 설득 단계인 랜딩 페이지로 들어와.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땠냐면 의심 비교 단계가 있다고. 해외는, 외국은 의심 비교 단계가 없어. 의심 비교 단계는 우리나라만 있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 의심 비교 단계를 없애기 위해서 블로그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막 그랬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형태로 바뀌고 있냐? 이 의심 비교 단계가 없어져 버려. 무슨 얘기냐면, 우선은 유입을 시켜. 그리고 랜딩 페이지로 부르는 게 아니야. 그냥 전환을 시켜. 내가 어떠한 맛있는 걸 줄게. 내가 말하는 이 가두리 퍼널에서 전환 가두리는 헨젤과 그레텔 장치라고 해.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낚시가 될 만한 어떠한 무료 자료라든가 어떠한 자료를 준다고 약간 뻥을 치던, 거짓말을 하던, 낚던, 낚시를 하던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뭐라는 거야? 경험을 시키기 전에 가두리를 해버려, 그냥. 어디에? 오픈 채팅방이던, 아니면은 뭐 네이버 카페던, 아니면 어떠한 커뮤니티 채널이든, 이렇게 가두리를 해버리지. 그러니까 뭐가 없어진 거야? 설득하는 단계가 없어져 버렸어. 설득은 추후.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유입을 시켜서 전환 장치를 걸고, 그러고 나서 육성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공간에 가두리를 해놓지. 이게 지금 바뀐 가두리 퍼널의 형태야. 회전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없고, 뭐 모든 사람이 구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다음에 이 작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육성을 통해서 경험을 시켜주고 결제로 유도를 하지. 이게 설득 단계가 돼버린 거지, 지금은. 이게 세일즈의 형태야.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세일즈에 적용을 시켜야 되냐?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거를 알려주고 이번 편은 마무리하도록 할게. 인스타그램 채널을 공유를 할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어떤 식으로 세일즈를 했는지를 봐봐. 처음에 이제 이 어떠한 고객의 문제를 우리가 확인을 했어. 왜 확인이 가능했냐? 지금 현재 내가 말한 거를 따라 한다 그래서, 내 식대로 한다 그래서 완두 네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야. 그런데 사례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지. 그런데 왜 바이브 코딩을 배우라고 했냐? 바이브 코딩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내가 상상의 나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상상했던 것들, 내가 아이디어를 갖고 있던 것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너가 상상한 모든 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야. 마케팅은 선택 모형 이론이라는 게 있어. 선택 모형 이론은 한번 나중에 구글에도 검색해봐도 되고, 챗GPT나 제미나이 아니면 클로드한테 물어봐도 답을 잘 해주니까 선택 모형 모델을 한번 검색을 해봐. 선택 모형 모델이 마케팅에서 뭐냐면, 자,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나를 좋아하게 우리가 브랜딩을 할 때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먼저야, 아니면은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게 먼저야? 선택 모형 이론에 근거하면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게 먼저야. 그러면 이 얘기가 세일즈로 들어가면 어떤 거냐면, 나한테 돈을 쓰게 만들면 좋아하게 된다야. 내가 이 채널은 여자들은 안 봤으면 하는 채널이라고 얘기했잖아. 말을 돌려서 못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말을 돌려서 안 하면 또 뭐 지랄 이성으로 따지면 선색 후사잖아. 그치? 우선은 하룻밤 보내보고 괜찮으면 사귀는 거야. 이게 선택 모형 이론과 비슷한 거라는 거지. 나한테 돈을 쓰게 먼저 만들고 그러고 나서 팔아보고 팔리네? 그러면은 시작을 하는 거야. MVP 모델을. 이걸 모르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해했지? 자, 어떻게 했냐? 처음에 쭉 내리면 여기 컴퓨터는 좀 안 보이네. 요런 영상 채널이 많아. 그래서 어바웃 종원이라 검색을 해서 가서 들어가서 봐봐. 그럼 릴스가 쭉 나와. 릴스가 쭉 나오는데 여기 있는 이 친구가 간호학과 출신이고 그리고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친구야. 그런데 이 간호학과 출신인 친구가 이 너무나 힘들게 과제를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실력도 늘지만 이 남는 시간에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지. 더 많은 능력을 키울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불평 불만에 대한 공감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해. 1분 세일즈를 하는 거지. 말 그대로 짧은 영상들을 계속 찍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난 이게 불편했다, 저게 불편했다. 그럼 이 친구들이 그래서 공감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고객의 문제를 하려면 문제를 알아야 되잖아.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공감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거야? 공감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게 불편해서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걸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혹시라도 이거 관심 있으면 나한테 연락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한 불편함은 이미 이 친구는 알고 있었잖아. 알고 있었으니까 어때? 당연히 아주 문제 정의가 잘 된 거지. 타깃 정의와 문제 정의가 잘 된 상황에서 10배 우월성이 있는 10배 우월한 그 어떤 경쟁사보다 뛰어난 플랫폼을 만들게 된 거지. 이 친구의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잘생겼잖아 되게. 이 친구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란 말이야. 완두 너도 들어가서 보고 한번 살펴보라고. 네. 이 친구가 영상도 진짜 잘 만들거든. 영상 편집을 거의 뭐 기가 막히게 해 진짜. 웬만한 전문가들보다 영상 편집을 잘하는데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말만 한다. 그래서 내가 세일즈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야. 말로 먼저 설득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말로 설득하는 건 어때? 쉽지. 요즘에는 AI가 많이 내 의견을 반영해서 그 대본을 작성해 주기도 하니까 이걸 먼저 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바이브 코딩에 들어가서 설계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팔리지 않는다. 내가 이 자료는 준비해서 링크 안에다가 넣어 놓을 테니까 링크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네가 돈 버는 바이브 코딩을 하려면 지금 내가 말한 거를 절대 잊지 마라. 첫 번째는 뭐였어? 바이브 코딩의 개념이 뭐야? 정리를 해보자. 바이브 코딩의 개념은 느낌 가는 대로 한다. 어떻게? 바이브 레터를 쓰는 것처럼 느낌 가는 대로 한다.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 핵심 개념을 알아야 된다. 뭐라고? 기획과 구조. 내가 만약에 수총각이야. 근데 선색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잘 몰라. 모를 수 있잖아. 처음이면. 어딘지 몰라. 그러면은 그 여성이 뭐라 그랬어요? 뭐야 이 병신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미리 뭔가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획에 대한 걸 알아야 되겠지. UX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겠지. 그리고 구조가 뭐야? 내가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중에 그 기획과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구조가 뭐라 그랬어? 돈 버는 구조, 세일즈, 매출 성장 성형 모델에 제품이 있고 인지도가 있는데 지금은 제품이 아니라 아이디어다. 아이디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인지도를 쌓기 위한 세일즈를 해야 된다. 세일즈가 팔로워가 많아야 되냐 이런 게 아니야. 내가 팔 수 있냐 팔 수 없냐인데 팔리냐 안 팔리냐를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뭘 알아야 된다고? 타깃을 정의해야 되고 문제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0배 우월성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팔아봐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거를 알아야지만 네가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바이브 코딩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돈 버는 바이브 코딩이 있고 내 만족을 위한 바이브 코딩이 있어. 나는 이거를 그냥 개발자이라고 해. 그리고 이 팔 때는 피터 틸의 제로 투원 스테이지 1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무조건. 그거를 정의해놓고 하지 않으면 어때? 절대 팔 수가 없다. 너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궁금해하는 것들을 이 방향으로 잡으면 좋겠다라고 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발생시켰으니 너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이걸 해보길 바란다. 이게 가장 핵심이지. 다음에 네가 원하는 거.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돈을 버는 기획과 돈 버는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되냐.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해줄게.